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과 직장,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속도로에는 귀가 차량이 대거 몰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2시쯤 절정에 달했던 귀경길 정체가 저녁 7시쯤 들어서 모두 해소됐습니다. 곳곳으로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현재 대구 경북권 내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원활하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이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 일대입니다. 오후 3시부터 동대구 분기점에서 북대구 일대까지 약 7km 정도 속도 떨어졌는데요. 현재는 경주에서 추풍역까지 전 구간 이동하기 괜찮습니다. 이어서 가장 오늘 어려웠던 구간이죠. 중앙고속도로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영주 부근입니다. 현재 춘천 방향으로 교통량은 꾸준하겠고요. 부산 방향으로는 안동 분기점에서 군위 휴게소까지 약 18km 정도 어려웠지만 저녁 6시 들어서는 정체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설 마지막 날인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면 졸음이 밀려오기 쉽습니다. 안전한 귀경길 위에 졸릴 땐 반드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들러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대구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천주교가 운영하면서 인권 침해, 회계 비리가 만연했던 대구 시립희망원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공적인 기관에서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인 대구 시립희망원이 인권 침해와 회계 비리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비리와 인권 침해로 얼룩졌던 대구 시립희망원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민간 복지재단으로 운영권이 바뀌어도 대구 시립희망원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는 거의 대다수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의 수준 저하라든지 또 공공선 훼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종종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종사자도 직접 고용한다는 건데 대구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 사회서비스원을 만듭니다. 이곳은 대구인권사무소가 있는 건물입니다. 다음 달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이곳에서 문을 열고 4월부터는 희망원과 시청 어린이집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희망원처럼 대형 시설에서 지내는 거주인들의 탈시설과 자립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결국 탈시설화 시켜나가는 거. 복지단체에서는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서 질 높은 사람들이 그 사회서비스에 들어와서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사 시스템들을 초기에 어떻게 제대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의 승패가 갈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오는 6월부터는 종합재가센터와 장애인 보호센터까지 운영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 지역 지방의원 해외여행 일정과 경비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지방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미 YMCA가 경북 23개 시군의회 공무국외 여행규칙 심사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시군별로 심사위원 가운데 지방의원이 5명에서 9명이 포함돼 위원회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시군의회 부의장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구 평균 아파트값은 2억 9천만 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지고 월세 부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 아파트 매매값은 쉼없이 올랐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9.29% 올랐습니다. 서울 상승률보다도 1%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9천만 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 7천만 원까지 올라 다른 광역시 자치구를 압도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가계 소득보다 큰 폭으로 오르자 주택 구매 부담도 광역시 중 가장 큽니다. 은행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도 대구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득에서 주택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저소득층을 위주로 주거비 부담을 아주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또한 주거비 부담이 크다 보니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되므로 소비가 위축돼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88헥타르 규모의 도시숲 100개를 만듭니다. 산바람이 고층 빌딩 등에 가로막히지 않고 도심 전체로 퍼지도록 2021년까지 170억 원으로 도시 바람길 숲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대구와 성서 산업단지 주변에는 17헥타르 규모로 미세먼지 차단 숲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조인 독수리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환경이 바뀌면서 최대 월동지였던 고령군을 찾는 독수리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탈진에서 구조된 독수리는 치료를 받고 이제 날개가 부러지고 온몸에 산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최근에는 영천 등 밭들을 다 이제 강포를 넓히면서 없애버리니까 얘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먹이 활동하기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찾아 다른 곳으로 자꾸 이동하고 있는. 고령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먹이주기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있던 개체들이 흩어지거나 이렇게 경남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먹이주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오히려 더 전파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주인이 화상을 입고 주민 수십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6분쯤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집주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와 주민 4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50대와 소방관 150여 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집안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집주인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약 15%가 비수성구 지역 일반계 고교 진학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일반계 고교 추천 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성구에 살면서 비수성구 지역의 고등학교 배정을 신청한 학생은 6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청은 탈수성구 현상은 비수성구 지역이 수성구보다 성적 우수 학생이 적어 대입 내신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191개 더 늘리고 돌봄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3월 신학기까지 92개 교실을 증설하고 성면 철거 공사 등으로 증설이 어려운 학교는 2학기까지 99개 교실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지난해 415개에서 606개로 돌봄 대상은 9,300여 명에서 15,000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화와 자연, 공연 등을 주제로 12개 야간 관광 상품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신라 달빛 기행, 김천 직지 나이트 투어, 안동 달빛 투어, 영주 선비 고을 야간 여행 등 12개 사업에 대해 올해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은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홍보한 뒤 오는 4월부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신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주어지는 지원금이 올해 대폭 상향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농산업체의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제품 제작 지원 금액을 업체당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립니다.